안녕하세요. 보라김입니다. 지난 7월 말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을 끝내고 계속 상승해 줄 것만 같았지만 이번 주부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스에서는 미국 채권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이제는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앞으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지표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돈의 흐름을 채권 수익률로 판단하는 지표로 쓰이는데요. 최근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금리가 왜 계속 올라가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확대하면서 자본 지출을 증가시키고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현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본인들의 신용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거의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빅테크 회사채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높은 수익률의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로 인해 미국 국채 수요는 점점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는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채권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4%에서 4.5%까지 올라가면 그만큼 이자를 더 주는 것이니 위험 없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해 기관이나 보수적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도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으로 자산을 옮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의 조정은 미국 채권 수익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만 했을까요?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를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물 금리는 4.75%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이 정도 수준이었던 시기에 나스닥 지수가 어땠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2023년과 2024년은 모두 주식시장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크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2023년 처음 미국 10년물 금리가 4.7%를 돌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는 거의 1.8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당시 QQQ 가격이 380달러였는데 지금은 700달러가 넘으니까요. 이것만 보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높은 시기가 위험한 시기일 수는 있는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장기 채권인 미국 30년물과 주식시장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장기채 금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과 2007년 30년물 금리가 5.3%에 가까웠을 때 주식시장을 비교해 봤는데 당장 주식이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5.3% 도달 이후에도 나스닥 지수는 최고점까지 4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시기에도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18%나 더 상승했죠. 물론 그 뒤로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지수가 50% 가까이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 채권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지표는 유가인데요. 현재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미래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하며 현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가장 큰 요인이 원유 가격이기도 하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서 유가가 다시 85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현재 원유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번, 당시 시기를 보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60달러였던 유가가 2배 이상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번, 중간중간 이란과 협상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유 가격이 거의 전쟁 시작 지점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협상이 불발되면서 지금은 서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과연 유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전처럼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미국 중간 선거까지 이제 약 2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20% 가까이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 지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결국 스스로 선거를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욕먹는 사람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 높은 확률로 11월까지 유가가 내려가면서 미국 장기채 금리도 내려가고 주식시장이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미국 주식이 지금 앞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더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는 있으나 딱 어떠한 헤드라인만 보고 투자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어떠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어땠는지 사례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도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 투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미국 장기채 금리와 유가 이 두 가지 지표를 살펴보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